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포텐셜이 있는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파트너가 중요하다. 그 나한테 배당을 얼마나 주고 반대로 재투자를 얼마나 하겠구나 이게 다 네모 정보에 나와요. 일단은 지난주에 못 내겠죠.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이러시면 어떡하지? 정신이 아리까리해가지고 주식이 무엇인지.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봤지. 기억이 좀 나나? 아, 그럼요. 그치. 주식이 뭔지 배웠고 주식은 뭐다? 주식은 다 까먹으면 어떡해. 조용하네. 그러면 한번 복기를 살짝 이렇게 딱 해주시죠. 열심히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했는데 좀 다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원래 복습을 한번 해줘야 이제 정확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주식이란 뭐냐? 내가 뭐라 그랬어? 기업의 소유권이야, 그랬지. 그쵸. 그러면 주식을, 이 주주들이 왜 사냐? 시장에서. 주주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초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였지? 배당금을 주거나 리인베스트를 하거나. 그치, 재투자를 하거나. 아예 다 까먹진 않아. 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린 거지. 오케이. 그럼 일단은 딱 기본까지 알아봤잖아. 주식이 뭔지. 너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투자를 할 때 개별 주식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ETF식의 약간 패시브 투자라고 하거든.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거기서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이제 액티브, 그리고 이제 패시브, 간접 투자가 ETF. 이렇게 다양한 주식이 들어있는 한 바구니를 산다. 내가 바구니를 산다 그랬잖아. 한 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이게 좀 약간 취향 차이일 수 있는데 이제 너의 스타일을 알아보면서 너가 패시브 ETF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개별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 이거를 좀 알아보자. 패시브 스킬, 액티브 스킬 약간. 뭐든지 약간 지금 게임으로 다 접목시키는데 저번에 스탠 얘기하길래. 나는 뭐 그렇게 해서 이해가 쉽다면 그쵸. 패시브는 너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치. 액티브는 너가 스킬을 쓰는 거잖아. 그치? 너가 맞지. 스킬을 써서 주식 투자를 할 건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운 투자를 할 건지. ETF라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ETF가 뭐야? ETF. 특정한 종목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뭐 S&P 500이면은 이쪽 분야, 테크 분야의 탑 500? 그치. 그런 느낌? 이걸 또 설명을 해야겠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음에는 약간 PPT로 해주면. 아니, PPT가 물론 전문적이긴 한데 약간 우리 감성에는 내가 봤을 때 아직 오케이. 그림이 좀 맞는 것 같고. 수라는 게 우리가 좀 설명했잖아. 우리가 주식 보통 이제 뭐 엔비디아 아니면 뭐 테슬라 이렇게 개별 주식들이 있잖아. 아니면 뭐 구글 이렇게 개별 주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너가 이 엔비디아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갖고 싶고 뭐 테슬라도 갖고 싶고 구글도 갖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너가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 가서 뭐 쇼핑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 너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너가 가진 돈은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너 10,000원짜리를 들고 옷가게에 갔는데 나이키 이것도 사고 싶고 뭐 슈프림 뭐 이렇게 신발도 사고 싶고 많잖아. 근데 너가 가진 돈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얘네를 다 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 얘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살 수 있어. 너가 가진 돈 단돈 10,000원으로. 그게 이제 ETF인 거거든. 간단히 말하면 얘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구슬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구니 내가 얘기했지. 이 바구니를 산다. 아, 진짜. 바구니. 바구니 입체적이잖아. 그럼 바구니를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너가 갖고 싶은 주식을 이렇게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거야, 바구니에. 그래서 이 바구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너가 아까 말한 S&P 500 ETF. 그거 외에도 이제 나스닥. 나스닥이 이제 그거지. 100개의 주식들. 나스닥과 S&P 500의 차이를 알아? 뭐 종목이 다른가? 종목이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그 좀 다른 것도 있어. 왜냐면 나스닥은 주로 테크주 위주거든. 미국의 테크주 100개, 얘는 100개야. 근데 S&P 50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500개. 그래서 이 종목이 다르고 그래서 비중도 조금씩 달라. 구글 같은 건 내가 알기로는 S&P 500이랑 나스닥이 이렇게 둘 다 들어갈 거야. 구글, 메타 막 이런 테크주들은. 그러면 500이 좀 더 패시브한 건가? 500이 좀 더 광범위하고 내가 이따 말해줄 건데 아무래도 종목이 많잖아. 다양하니까 좀 더 변동성이 적어, 나스닥보다. 얘는 100개고 테크주들이다 보니까 테크주들은 주로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가 변동이 얘네보다는 좀 크다. S&P 500보다. S&P 500은 조금 성숙된 산업도 있고 뭐 너가 그 지난주에 말한 뭐 코카콜라나 그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작다. 그 나스닥보다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ETF가 뭐 대표적인 게 S&P 500이랑 나스닥인데 그 요즘 뜨는 게 이제 SCHD라고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얘네가 뭐냐면
배당주야. 그러니까 그 배당주만 모아놓은 거. 100개를 모아놓은 거야 이게. 나스닥 비슷하게 100개를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완전 얘네는 배당 위주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 얘도 배당주처럼 이 ETF에서 배당금을 줘. 오. 배당금을 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배당주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배당률이 뭐 2에서 한 3%, 4%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너가 여기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쳐. 그러면 1년에 그걸 받는 거야. 4만 원은 배당금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배당금을 다시 너가 재투자를 하는 거야. 이 슈드에. 그러면 너가 그 받은 배당금을 모아가지고 얘를 또 사는 거지. 그럼 얘를 장기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계속 불어나. 점점 불어. 왜냐면 내가 배당금을 재투자하니까 이 주식,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거든. 적립식 투자를 하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얘를 산다. 근데 거기다 배당금 받는 돈 있잖아. 그걸 또 재투자를 해. 그럼 이제 100만 원보다 더 투자하겠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굴러가는 거야. 그럼 얘네 커지겠지. 스노우볼.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나중엔 이 배당금이 규모가 엄청 커져. 처음엔 100만 원인데 너가 4만 원을 받잖아. 근데 얘를 막 한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그 배당을 주는 베이스 자체가 커지잖아. 처음엔 투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년, 20년 하면 너가 뭐 1억, 10억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배당금만으로도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배당을 통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배당금만 받고 사는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이 목적이 좀 다른데, 그래서 그 SGH 슈드는 배당을 위주로 목적을 한다. 근데 이거 외에도 막 많아. 내가 말했듯이 엄청 많던데? ETF가 테마가 많아. 뭐 헬스 쪽도 있고. 테마로 하면 뭐 이제 요즘 뜨는 테마,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테마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전기차, 너가 말했듯이 뭐 헬스케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항공사. 그치. 항공사는 좀 그래? 좀 비추. 항공사는 좀 사업성이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ETF의 장점은 너가 이 안에, ETF 안에 종목들 너가 고를 필요가 없어. 이건 이미 이 상품 안에서 얘네가 골라줘. 그리고 또 이제 자동으로 얘네가 그 재배분을 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안에서 뭐 어떤 회사 뜨고 있고 어떤 회사 그 좀 안 되고 있다. 그럼 이제 바꿔. 주기적으로. 약간 랭킹을 바꿔주는. 그치, 랭킹을 바꿔주는 거지. 걔네를, 그러니까 이미 그 작업을 걔네가 다 해주는 거야. 너가 할 필요가 없이. 종목을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이 테마 ETF의 장점은 뭐냐? 너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되게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근데 너가 전기차 개별 주식을 잘 몰라. 어떤 애들이 이길 것 같고 어떤 애들이 질 것 같은지 몰라. 그럼 그 이 전기차 시장 전체에 배팅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어떻게 보면 좀 초보들한테 추천하는. 그치. 너가 개별 기업을 봤을 때,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 분석을 했을 때, 아직 좀 아리까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전기차 자체는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믿고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초보자들이 개별 주식 분석하기가 좀 힘들 때 ETF를 하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사실 내가 좀 추천하는 방법, 내가 추구하는 방법은,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주로 그 S&P 500 ETF를 주로 가져가. ETF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사실 워렌 버핏도 제일 추천하는 그 ETF가 S&P 500이거든. 왜냐면 이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안정적이야, ETF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ETF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ETF 투자의 목적은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거야. 장기적으로 갖고 갔을 때 그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받는 거거든. S&P 500이라는 게 그 S&P 500의 미국 그 지수거든. 이게 시장 지수인데 말 그대로 미국 500개의 대표적인 기업,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지수인 거야, 일종의.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뉴스에서 많이 말해. S&P 500 지수가 올해 오늘 막 몇 프로 올랐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인데, 한국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런 거 막 밑에 쩌르륵 나오는 거 있어. 그치. 그게 이제 주가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S&P 500 지수야. 그래서 이제 S&P 500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럼 제일 무난하고 안전한 게 S&P 500이야. S&P 500. 그럼 얘네가 연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돼. S&P 500도 배당을 주거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한 1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 S&P 500은 배당이 지금 얼마나 돼? S&P 500이 내가 알기로 한 1에서 2% 사이일 거야. 이게 계속 바뀌긴 하거든. 주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S&P 500에만 그냥 이 ETF만 사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왔을 때 10%는 먹고 가는 거야. 사실 10%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 쉽지 않지. 근데 그냥 얘네 패시브로 그냥 얘네만 사도 기본으로 10%는 먹고 가니까. 근데 물론 그 얘네도 수익률이 괜찮긴 해. 근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얘를 고르는 이유는 그냥 얘네가 제일 안정적이고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스닥은 S&P보다 살짝 변동성이 좀 크고,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래도 떨어질 때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그치,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S&P는 떨어지긴 하는데 큰 그 얘네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거 S&P 500은 미국이 안 망하면 그냥 무조건 올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 좀 논쟁이 있어. 뭘 투자하는 게 낫냐. 근데 이거 세 개를 한번 내가 비교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이랑 이거 귀한 정보인데. 그치. 야, 풀어도 돼? 그럼. 나한테만 수익률이랑 알려줘. 그냥 인터넷 찾아본다.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이트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 개를 비교를 했어. 여기 보면 S&P 500 ETF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VO, SPI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해. 그냥 약간 자산 규모랑 뭐 수수료만 좀 다른데 어쨌든 VO가 S&P 500이야. 그리고 QQQ가 나스닥이야. 나스닥 100 ETF를 티커가 QQQ야. 티커가 뭔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주식에서 뭐 주식을 하나 산다고 쳤을 때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잖아. 그 줄임말이 티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NVDA고 맞지. 테슬라, TSLA. 그게 티커인데 이제 나스닥 100의 티커가 QQQ고 그 아까 말한 배당 ETF가 SCHD. 그래서 이 세 개를 지금 비교한 거거든. 보기 쉽게 그래프로 알려준 게 있어. 이게 12년부터,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이지. 그동안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보면 QQQ가 높긴 해. QQQ가 꽤 저 높지. 초록색이야? 확실히 높긴 하네. 높지. QQQ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이러면 QQQ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QQQ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좀 하락폭인데 시장이 좀 하락할 때가 있잖아. 하락장일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아까 초록색이 QQQ라고 했잖아. QQQ가 좀 하락폭이 좀 커. 보이지? 확실히 이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만큼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너가 정말 믿음을 갖고 계속 매수해 가면 크게 상관없긴 해. 근데 이거를 많이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 이 정도의 하락폭을. QQQ는 떨어지면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될 거면은 약간 ETF의 강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애초에 이제 ETF를 하려는 목적이 그치. 좀 패시브하게 가져가고 싶은 그치. 목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개별 주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ETF 내가 볼 때 적립식 투자의 제일 큰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계속 꾸준히 사야 돼. 맞지. 그냥 완전 기계적인 전략이거든, 적립식 매수가. 근데 이제 ETF 투자를 간혹 이제 개별 주식 투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떨어질 때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좀 오른 다음에 팔아버리고 ETF로 단타를 ETF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신박한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ETF 투자하는 의미가 없거든. 그럴 거면 내가 볼 땐 그냥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ETF는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투자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어렵게 심화 과정으로 갈 필요가 없다. 기초 과정인데 이게 차이가 너가 봤을 때 딱 보면 알아. 이게 VO가 S&P 500이잖아. S&P 500이 지금 수수료가 expense ratio가 수수료야.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 해. 그럼 얘네가 그거 공짜로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가 아까 ETF 말한 게 얘네가 자동으로 종목을 조종해 준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너가 어느 정도 내야 돼. 어쨌든 얘네가 매니징을 좀 해주는 거니까. 얘네가 수수료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진짜 0.03%. 진짜 작네. 진짜 작지. 근데 나스닥 QQ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세다. 0.2. 7배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0.03%, 0.2% 별로 얼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100만 원이면 0.2%면 얼마야? 100만 원이면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뭐 1억을 한다거나. 그치. 이걸 복리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 0.17%의 차이가 매년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야. 처음에 이만큼 차이인데 이게 10년, 20년이 가면 차이가 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ETF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야. 수수료를 잘 체크해 봐야 돼. 이 0.17% 차이가 엄청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나스닥과 그 S&P의 그 큰 차이 중 하나 이 연보수가 아닌가. 다른 항목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없어? 다른 항목은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해. SS가 그 전체 자산 규모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 자산이 클수록 변동성이 좀 작긴 해.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조금 뭐 한 주식이 하나가 뭐 많이 떨어져도 큰 영향이 없는 거지. 그러네. 근데 보면 확실히 S&P가 훨씬 크고 그 QQQ보다 그 이 SJH보다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자산 규모랑 이 expense ratio, 연보수.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듯이 그 ETF의 장점, 정말 가장 큰 장점은 너가 원하는 주식을 한 바구니에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너 10,000원으로도 아마존을 가질 수 있고 테슬라를 가질 수 있고 엔비디아를 가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야. 아까 그 수수료가 굉장히 쌌잖아. S&P는 0.03%막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그냥 너가 직접 ETF에 사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개별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뭐냐, 그냥 다른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게 있어. 그 펀드에 돈을 맡기면 보통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 그 은행 가서 막 오는 사람 그건가? 그치. 그 막 드라마 보면 계속 싸우고 그 사람. 이거 왜 성과가 안 나냐. 이거에서. 그거 이제 펀드 매니저는 겁나 닦이는 거지.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높아. 이 ETF와 비교가 안 돼.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한 1에서 2%는 받아. 10억이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거야. 너가 1년 그 펀드 매니저가 뭐 수익을 냈건 안 냈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은 나가는 거야, 수수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정말 평생 동안 공부해온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주식이란 게 일반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야.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때 투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한데 엄청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투자라는 그 공간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일반 개미도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분야다. ETF,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얘기를 한 게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작다. 수수료가 펀드에 작다. 투자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적게 주면서도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 10% 정도는 먹고 갈 수 있는 게 ETF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긴 하다. 1, 2% 대 0.2에서 0.4%. 그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복리라고 했나? 그치. 복리로 쌓이면 그치.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엄청 크겠네. 엄청나지. 그래서 그냥 잘 모르면 그냥 ETF 투자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 ETF 투자가 뜨는 것도 이거 정말 주식을 잘 모르는, 그냥 거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무지성으로 ETF만 사도 그냥 10% 정도는 먹고 갈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먹고 사기만 해도. 오케이. 근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 그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 믿음이 나중에 막 주식이 떨어진다, 그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 팔아버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은 뭐 실수할 수 있지 약간. 그리고 그치. 더 해봐 이러는데. 그래서 그게 ETF의 장점이다.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좋은 기업들을 그냥 얘네가 알아서 담아주니까 그 바구니 안에. 그게 ETF의 장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ETF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 개별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제 개별 주식을 왜 사냐? 그냥 넌 떼부자가 되는 거야. 뭐 사람들이 너 찾아서 인터뷰하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알면 그냥 신이야. 그냥 대박 칠 수 있는 거야.